귀한 분들 많으셨는데, 우리 저 소설, 김홍신 선생님도 오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예. 전 시간 했던 것, 한 5분 동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듣고 오신 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수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피해갈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자, 주목해보세요. 전체 이야기는 벡터 미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미분인데 벡터하고, 그게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어떤 값에다가 방향을 결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시어리는 뭐냐 하면 어떤 밀폐된 그 용기 속에 어떤 물리량이 들어있을 때,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그 표면에 구멍이 있다면 꽉 눌러주면 바깥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뭔지 모른다 했을 때, 안에 있는 양을 모른다 했을 때 바깥에 튀어나온 걸 다 합해주면 안에 있는 거가 된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게 발산정리예요. 근데 안에 있는 것이 전하량, 일렉트리컬 차지일 경우에 그걸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래요. 전기량 전체를 다 하긴 좀 어렵지만은, 근데 물일 경우는 꽉 눌리면 물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량을 꽉 눌리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간단히 그게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정하시겠죠? 예. 전기를 끌어모은다는 것도 이상한데 축전지가 모으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자, 전파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파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공간에 뭐가 가는 거잖아요. 예.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라디오 켜고 텔레비전 켜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돼서 그건 물질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위대한 거예요. 물줄기 같으면 뭐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쭉 했을 때 쭉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전체를 모르기는 한데 그걸 플락스라 하고, 그 플락스를 전기 플락스는 파이라 하고 자기 플락스는 파이 B라고 정의를 데피니션을 먼저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그게 물줄기처럼 물줄기 하나 둘 셋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줄기를 이렇게 플락스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이 플락스를 다 헤아리면 이 안에 있는 그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헤아리냐? 그래서 적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대해서? 이 나오는 면적 전체를 적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DA가 있는 거예요. DA하고 요 합치면 전체 표면적이 되잖아요. 전체 표면적에 걸쳐서 튀어나오는 전파를, 전장의 플락스를 다 합쳐주겠다는 게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콘덴서는 뭐라 그랬죠? 금속판 두 개가 있는데 교류가 흘러, 직류는 안 통과를 안 해요. 근데 교류를 흘려주면 이쪽 교류도 어쨌든 전기가, 차지가 쫙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는데 전자가 전달되지는 않아요. 부도책이 때문에. 두 금속판에. 근데 뭐가 분명히 건너갔기 때문에 이쪽에도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신비 중에 신비요. 뭐 흘러간 거야. 근데 그 흘러간 걸, 이제, 여기 쪽에 전류 흐르는 양을, 여기 플락스가 시간상으로 변하는 그 양은 같다고 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럼 플락스가 왜 바뀌느냐 하면 이쪽 한 도체판에 오는 전자량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량이 달라지잖아. 시간에 따라서 전기량이 달라지면 전기량에서 내는 플락스가 시간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미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이거 시간에 대한 플락스의 미분을 해준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도선의 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마리드 필드가 생긴다는 이 유명한 암페어 법칙을 콘덴서까지 확장시킨 게 암페어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암페어 맥스웰 법칙이고, 예, 요 공식입니다. 요 공식. 예.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전기가 있고, 전기에서 나오는 역선, 플락스가 있고, 그 플락스의 시간적 변화가 바로 전류가 되는, 그걸 변이전기라고 그래요. 따라서 변이전기. 예. 그 다음에 요 D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봤냐면 전속 밀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B를 자속 밀도라 그래요. 밀도입니다. 그래서 밀도이기 때문에 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브레인 할 때 뭐죠? 파시쿨러스 하잖아. 파시쿨러스. 정말 파시쿨러스예요. 속이. 다발이에요, 다발. 번들, 다발이에요. 그 다발이니까 안에 있는 선들 개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개념이요. 그러니까 그 전속 밀도, 자속 밀도를 이 다발이 시간 따라 막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석이 있고 차지가 있으면 그것에서 나오는 선들이 있는데 그게 플락스고 그걸 시간적으로 바뀌는 양이 전장과 자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간단히. 자, 그게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맥스웰이 암페어나 파라다이가 했던 이 모든 걸 조합을 해서 유명한 파동방정식을 조합을 했더니 파동방정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파동방정식을 예측을 못했어요. 조합을 해봤더니 바로 조합이 뭐냐 하면 한 번 더 커를 시켜봤더니 파동방정식이 딱 돼버린 거예요. 요 형태가 딱 돼버린 거예요. 요 형태 될까는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주 놀라운 거야. 세상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게 이거는 수학자들이 다 아는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여기 파동 방정식인 걸 증명해 보이는 거는 파동의 대표적인 코사인을 이렇게 상정하고 이걸 만족하는 시간에 대한 두분 미분, 공간에 대한 두분 미분을 했더니 바로 요 폼이 나오고 요 폼이 요 팩타가 뭐냐고 봤더니 요 방정이 같으면 요 팩타, 요 상수하고 요거가 같아야 되니까 요 상수를 측정한 값을 집어였더니 바로 광속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러면 이 결론이 뭐냐면요. 빛이 파동이라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는 뉴턴하고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렇게 돼요. 헤르멀츠는 그 웨이브를 했다가 뉴턴은 뭐 입자를 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결론은 양자역학이 이제 문을 열면서 파동인 동시에 입자라는 게 이제 되는데 그 전에까지는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는 이제 맥스웰이 딱 해봤더니 이겁니다.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전자기파 파란 이야기까지 해도 안 돼요. 전자현상하고 자기현상을 한 100년 이상 연구 실험을 했던 걸 다 맥스웰이 수학적으로 종합을 해봤더니 전기하고 자기라는 현상이 파동이라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류의 지적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파동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파동의 속도가 뭐냐는 걸 구해봤더니 초속 30만 킬로라는 속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속도는 빛의 속도를 오랫동안 측정해왔는데 그 속도가 같다는 걸 알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곧장 헤르츠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전기자기파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그 헤르츠가 전기자기파를 만들었고 곧장 마르코니가 자기 옆집에 한번 전자파를 찌직찌직 보내봐. 무슨 번호 알죠? 찌직찌직 보내봐 한 거예요. 옆집에 간 거야. 뭐냐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전기자기 장난을 막 하니까 저 옆집에서 주룩주룩 한 거야. 그거는 우리 여러분도 알 수 있잖아요. 벌써 여기서 그런 냄새가 나잖아. 요 아무도 없는 데다 퍽퍽 했더니 여기서 절로 퍽퍽 흘러주잖아. 이게 만약 이게 옆집에 있다면 두 개가 만약에 필드가 간다면 이게 핵심이에요. 마르코니가 바로 옆집하고 했어요. 자기가 요 톡톡톡 했더니 옆집에 톡톡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전파로 간 거야. 그 다음 마르코니가 대서양을 건너가 했잖아요. 그게 모습번호 전신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날 IT까지 왔잖아요. 지금 오늘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그걸 느끼셔야 돼요. IT 혁명까지 IT 혁명은 뭔데? 강5 속으로 이걸 보내는 거예요. 이 웨이브를.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강5에 웨이브 보내는 디바이스 만드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아는데, 강5에다가, 이 머리카락만한 유리 섬유에다가 빛을 보내잖아요. 그거요. 그 전파요. 빛은 전자기파다. 따라서 빛은 전자기파다. 이제 됐죠. 그 결론이에요. 그거까지 알아가는 동안에 그 인류의 역사예요. 이게 사실은. 수식으로 잡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전기자기가 파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제 수식으로는 됐는데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쪽에 한번 해봅시다. 지우겠습니다. 자, 됐죠? 전기자기가 소위 말해서 전파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지우겠습니다.
이런 꼭, 그래, 전기장, 자기장. 따라서 전기장, 자기장. 그거 도대체 어떻게 그게 과연 웨이브가 되느냐, 그 필드가. 예, 그거 한번 볼게요. 자, 그 출발이 바로 이 두 공식입니다. 예. 자, 먼저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 공식에서 해봅시다. 요 공식. 자, 요 공식 핵심 봐야 돼요. 요 공식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바뀌잖아요. 자장이 바뀌는데 전장에 회전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려주면 돼요. 자, 벡터니까, 이 자장이 벡터잖아요. 벡터니까 화살표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려줘 보세요. 오케이. 자, 이거를 H를 하자. H 벡터를 하자. 이렇게 화살표.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H 벡터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벡터니까. 이 H 자장이 시간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시간으로 많이 생겼다, 줄어들었다, 뭐 이럴까요? 부쩍할까요? 그럼 좀 생겼다, 좀에서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요 양이 DH를 할 수 있죠. DH.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 같아요? 도선이 있다고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뭐의 현상 반대냐면, 요 그림의 반대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그린 그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전자기학 요거 5개로 다 끝나요. 더 이상 없다는 걸 좀 인정하세요. 학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잡다기 많다 생각하면 공 못해요. 질문 많은 사람 그거 공 못해.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니요. 알아야 될 건 몇 개 없어요.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거 나중에도 아무도 없는 상태까지 올라가요. 대칭 쭉 올라가면요. 진짜 위대한 학문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가슴에 제가 손을 놓고 생각해도 전자기학, 전자공학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이 전자기학에서 이 5가지 그림 이외에 뭐가 있느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거의 1000페이지 되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때 기타 등등이요. 그 속에 뭐 그냥 계산하는 거 상수였고,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조금씩 달라지는 그거요. 그거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건 안고 다녀, 제가 봤을 때. 예. 여러분들 필요하지도 않고, 그거는. 그거 이제 계산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그 회사 그 연구소에 하는 사람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상수 하나. 이거 뭐, 예를 들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E0 대신 ER인데 이게 비유준을 측정하는데 그냥 일평생 보낸 사람이 수도 없이 있어요. 예. 온갖 물질 이어갖고 조금 구조 바꿔갖고 이렇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아무도 아니야. 예. 요것만 알면 돼. 이거 이상 없어요. 예. 예. 오케이. 그래서, 자, 이 그림, 자, 지금 이거 하려면 이 그림 어디나 바로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인데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거는 지금 전류가 흘러가 자장이 생겼잖아요. 근데 자장이 바뀔 때 저거 동일하게 소모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흘러줘야 되잖아요. 전류가 흘러주는데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면 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에 대한 필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필드를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장이 이런 방향으로 전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요게 바로 E입니다. 이 필드입니다. 예. 근데 요게 어떤 한 값을 가질 때는 요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움직이니까 이게 동심물이 더 생기겠죠. 동심물이 뿌름 났다 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져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2개, 3개, 무한히 생길 수 있죠. 요게, 자, 이렇게 동적 다이나믹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막 바이브레이션 하겠죠. 뭐 하고 나면 호수에다가 막대기를 딱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 막대기가 자장이라 생각하세요. 막대기를 당겼다 이렇게 해보세요. 물길이 잘 생기죠. 바로 그거, 저가 이젝트리,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생기면 이게 뭐면 일렉트릭 필드가 생긴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어느 방향이냐면 접선을 그래. 요 방향으로 DE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쫙 하면 하나의 폐곡선을 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요 동그라미 요게 전체에 대해서 다 해주라는 거예요. 예. 이 파에 대해서. 오케이. 됐죠? 바로 요 그림 반대입니다. 요 그림이 동일하게. 요 그림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공식의, 이 공식의 완벽한 의미는 요게 있어요. 요 그림에 있어요. 여기가 자장이 처음부터 바뀌니까 물결이, 전장이라는 물결이 착착 생겼다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게 됐죠. 예. 자, 그러면, 동일하게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자장에 대해서.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가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게 진공 중이면 도선이 없으면 J, 이 도선 전류입니다. 도선이 없으면 요거만 남죠. 요거 E0에 라운드 E에 라운드 T가 되죠. 됐죠. 자,
자, 요 그림 이제 알죠? 요게 회전이라 그랬잖아. 컬이라 그랬잖아. 컬이 생기면 전장이 컬이 생겼잖아요. 전장이 회전하잖아. 됐죠? 그 다음에 자장은 시간에서 바뀌잖아. 시간이 바뀌니까는 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장의 시간적 변화가 전장의 회전을 만들어주는 거야.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거는 뭐죠? 전장의 시간적 변화가 자기장의 회전을 바꿔줘. 그거 그려줘 보세요. 동일하게. 네, 그려주면, 자, 바뀌는 거는, 시간에 바뀌는 거는 전장이죠. 전장이 시간에서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조금 더 정분했을 때 DE죠. DE만큼 바뀌었을 때, 전장이 DE만큼 바뀌었을 때,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생기죠? 이건 바로 요 그림이죠, 사실.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이게 전장이 전류를 만들잖아요. 전장이 전류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동일하게 방향을 정해줄 수 있죠. 이렇게 물결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 법칙이죠. 이건 배웠죠? 전류가 이렇게 감으면 이 값이잖아요. 네. 그 전류가 지금 이거요. 요 흐르면 이렇게 감으면 되잖아요. 감으면 어떻게 해서? 요렇게 감기잖아요. 요렇게. 오른손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자장이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야. 요 방향 유심 보셔야 됩니다. 요게 DH가 생기는 거야. 마그네틱 필드에 회오리가 생기는 거야, 회오리가. 또 이게 회오리잖아, 컬. 따라서 컬. 얼마나 소용돌이가 생기는 정도입니다. 이걸 수학적 소프트웨어 있어요. 이거 하면 벡터로 다 그려줘요. 기가 막힙니다. 벡터로 전부 다 입체적으로 그려주는 소프트웨어 있어요. 그 전장이 바뀌면, 자장의 회전이 생기는, 자장의 소용돌이가 생기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봅시다. 자, 그럼 먼저 요 두 개 합치기 전에 요 그림을 좀 방향을 바꿔놓고, 그리면, 자,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에너지가 전파되어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한 단계 점프를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가 전파되어가는 K 방향이고, 아까 오메가 K 있었죠? 기억나죠? 그 K입니다. 네, 그 K입니다. 그러면, 자, 이걸 수직으로, 자, 잘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조금 따라오세요. 수직으로 요렇게 그려줘 보세요. 네, 직각좌표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잘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으면 지금 요거를 수직으로 이렇게 눕힌 거예요. 90도 이렇게. 지금 요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필드를 안 그려줬거든요. 이 필드 원형을 그렸는데 요 전체 요 그림을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네, 그걸 그려줘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H가 되고 요거 DH가 이렇게 가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쪽이 전장이 있어요. 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 다른 책이 없어요. 딱 한 책이 있어요. 네. 이걸 참가하신 분한테는 내가 그 책 가르쳐 드렸는데 다른 책이 없어. 그러니까 요 그림 중요한데 딱 요 한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책은 또 역시 아니나 절판됐어요. 그런 책 꼭 절판되더라고. 자, 요걸 딱 세우고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요걸 그대로 그려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세우면, 자,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되는 걸 요렇게 세우면 이 원이, 이 평면이 어떻게 짤쭉하게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이렇게 형성돼 갖고 지금 전장에 뭐냐 하면 접선을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되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줘 볼게요. 요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요 그림을 요렇게 세운 거야.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가 뭐냐면, 바로 DE잖아요. 예, 요거 DE입니다. DE를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야들이, 지금 마그네틱 필드가 팍 바뀌면, 야들이 커졌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원이. 커졌다 막 바이브레이션 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요 E 벡터하고 요 벡터, 요 뒤쪽에 있는 거하고 요 앞쪽에 있는 거 어떻게 되냐면, 야는 야를 밀어주고, 야는 야를 당겨줘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건 정기적으로 보면, 요렇게 하면, 요 플러스 차지가 요거 있으니까 요렇게 되고, 요 플러스 차지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전체의 이게 에너지 흐름이 이 방향으로 움직여줘요. 이 방향으로 강속도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림이. 왜 이게
이게 계속 이렇게 쭉 전파돼 나가는가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요 그림도 동일하게 한번 그려줘 보세요. 예. 그래서 이게 에너지는 일로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행파라 그래요. 행파는 움직이는 방향하고 에너지가 전달의 수직입니다. 에너지는 일로 가는데 자기 웨이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래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그 사이에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K는 모멘텀 공간이고 에너지 공간입니다. 자, 이쪽도 조금 다뤘어요. 예.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봐요. 예.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요걸 요렇게 지금 요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요거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설명하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동일하게 요렇게 해줘보세요. 근데 요번에는 요걸 그대로 그려줘요. 자, 요거에 E가 있고, 요거는, 요거 수직을 안 하고 요대로 씁니다. 요거 D가 있고. 예. 그러면 자, 이번에 요 플레인이 지금 이제 동심원이 생기는 게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 칠판의 이면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요거는 지금 요로 90도 요렇게 세웠기 때문에 요게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요면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요렇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시냐면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 의미를 전달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쪽이 H고, 예. 그러면 지금 요것도 따라가 보면 DH가 어떻게 생기는지 하면 보세요. 그대로요. 요거는 방향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렇게 생겨요. 예. 이게 DH야. 예. 그렇죠? 예. DH.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따져주는 거는요, E가 아니고 H 관점에서 보세요. H 관점에 접수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림 잘 그리셔야 돼요. 요게 조금 지나면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가 평행이에요. H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그 다음 요것은 지금 방향을 잘 그려주셔야 돼요. 조금 잘못 그리면 느낌이 달라져요. 이거 원을 잘 그려주셔야 돼요. 요런 타원이에요. 타원이보다. 요것은 지금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는 평행이죠? 요거하고 요거는 반평행이잖아요. 네. 자, 그럼 이것도 어디 갈 것 같아요? 이것도 일로 움직여줘요, 일로. 핵심입니다. 이쪽이 아니고, 일로 움직여줘요. 야도 일로 움직여줘요. 그래서 야 두 개를 포개할 수가 있어요. 잘 따라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요거는 자, 이 둥근 태가 이 손바닥에 있다면, 손바닥을 요렇게 세운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놔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보세요. 이 두 개의 전장과 자장을 합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모든 전자기 합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그대로 옮겨줘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 요걸,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애니메이션도 많이 씁니다.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 색깔로 그리자. 네, 색깔로 표시해 주셨습니다. 자, 색깔로 그리세요. 이게 사실은 전자기학의 전파의 아주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자, 전장을 내가 빨간 걸로 그려줘 볼게요. 전장은 지금 이게, 전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가면, 자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거 튀어나옵니다, 지금. 이 칠판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래주셔야 돼요. 어떻게? 자,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벡터를 안에 그려줘 보면, 자,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요렇게, 요면, 그 다음 밑으로는, 이렇게. 이게 겹쳐져 보이는데 겹치지 않는 겁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기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려워요. 네. 이게 겹친 그림이 아니야. 이거 그림 표시가 겹쳐져 보이는데, 하나는, 자, 보세요. 하나는 이 칠판에 평행하게 전장이 이렇게 가고, 자장은 튀어나와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이 평면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냐면,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전장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걸 하나를 그리면, 예. 자, 이게 핵심입니다. 전장이 이렇게 있다면, 자장은 여기에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서, 예. 그래서 이게 전장이고, 이게 자장이면, 예. 에너지는 빛이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거의 수직 방향으로, 이 K 방향인데, 이 수직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가까이 수직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속도가 그러니까 30만 킬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맥스웰 이퀘이션의 가장 물리적 특징입니다. 이제 여러분 맥스웰 이퀘이션 다 이해했어요. 전파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행파다 이야기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평강이라 그래요. 이렇게 딱 평강돼 있잖아요. 한쪽 면에만 필드가 있는 거예요. 그 면에만. 예. 그쵸? 예. 이렇게 해서 진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 속으로도 가고, 진공으로도 가고, 좋은 거 다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전장과 자장이 이렇게 만나서 가는 거예요. 자, 예. 그래서 감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예. 자, 요 그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전파가 뭐냐는지 아셨습니다? 이해했죠? 누구나 설명할 수 있어요. 전파가 뭐냐 하면, 전장과 자장이 수직으로 바이브레이션 하면서 그 두 축 아닌 다른 그 제3의 수직축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그거 빛은 뭐죠?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전파되어 오는 것이 빛입니다. 포톤 레이죠.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에 뭘 모른다고 뚝 물고 놨던 야들 다시 파봐야 돼요. 예. 그 참, 이 서양 이 학문이, 인간적인 서양 학문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양적 사고는 이렇게 근접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은, 자, D는 뭐라 그랬죠? 예, 잠깐 따라가 봅시다. 벡터 D는 E0, 벡터 E이고, 벡터 B는 U0, 벡터 H요. 예. 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걸로, 여기다가 모든 걸 여기다 다 집어놨던 거예요. 모르는 걸. 물질의 모든 속성을 여기다 집어놨던 거예요. 근데 자, 요게 뭐냐면 진공이에요. 진공이란 말 뜻이요. 요거다가 뭐 유리, 물, 공기 다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다가. 그래서 그걸, ER이란 말을 쓰는데, 진공에 대한 값에 대해서 그 어떤 물질, 이걸 하는 게, 대학에 머티리얼 사이언스 제로과 있죠? 제로과 학생들은 이거 반복도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부도체 개발했다, 온갖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야, 트랜지스터 이야기도 시작이 다 이게 물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공의 유전율. 우리나라 말로 유전율이라 합니다. 따라서 유전율. 자, 요거는 투자율이라 그래요. 예, 금융계 이름 아닙니다. 투자율. 예. 유전율은 말 그대로 유도하잖아요. 전기를 유도하는 정도요. 예. 그래서 유전체란 말은 부도체란 말하고 같습니다. 예. 부도체, 유전체 같은 말입니다. 유전율 쓰는데, 요걸, 또 이게 주파수의 함수거든요. 어떤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걸 이제 제로과학에서 뭐상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주파수 막 흘려줘갖고 이걸 측정해 보는 거예요. 예.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잡으세요. 이제 눈을 번쩍 또 들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진공의 유전율이야. 진공의 투자율. 자, 따라서 진공의 유전율. 진공의 투자율. 아니, 짜도록 진공에 뭐가 있길래 전기를 유발하고 자기를 유발해? 투자는 뭐냐면, 이게 통과한다는 말이거든요. 투과한다는 데서 나온 말인데, 자속이 투과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진공은 깡그리 아무도 없는 건데, 지금까지는. 제가 가장 이거 학부 시절에 가장 질문을 많이 했던 게, 지금까지 갖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U0, E0가 진공의 물리적 속성인데, 진공은 아무도 없는데 무슨 물리적 이 값이 나오느냐 이거야. 황당하잖아요.
나 그런 질문 하는 사람 없더라고, 지금까지. 예,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을 안 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끝까지 물고 나선 게 거대한 새로운 학문을 만들었던 거예요. 퀀텀 일렉트로다이나믹스예요. 진공에 대한 학문이 생긴 거예요. 예. 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재했더니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로는 우리가 전자과 학생들을 외우기도 합니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파라드 퍼 메타, 이렇게 해요. 예. 이거 외워야 시험 문제 풀 때 막 집어다가 풀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다 외우는 값이에요. 근데 황당하잖아요. 진공에 전기를 유발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야? 어찌 가능한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요. 자, 플러스 차지 Q가 있다 했을 때, 이 그림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차지가 있을 때는, 진공이 어쨌든 이 값이 있다는 말은 진공은 물리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물리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대상 같으면, 진공도 전기에서 폴라리제이션, 그러니까 분극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플러스 차지에서 이 공간, 텅 빈 공간입니다. 진공입니다. 진공의 어떤 영역을 상정했을 때, 이 진공의 어떤 영역에 이쪽에 플러스 차지가 있다면, 요 마이너스 끌리겠죠. 이쪽 마이너스 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로 플러스가 몰리겠죠. 이렇게 몰린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공간이 넓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플러스니까 이쪽에 마이너스가 몰리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플러스 몰리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행렬이, 이런 나열이 무한대로 쭉 되면서 이런 프론토 라인이 이게 가항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진공이 전자기장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물리학이 바뀐 가장 위대한 겁니다. 따라서 진공이 전자장의 바탕이다. 진공 이꼴 전자기장의 바탕이다.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제 흔히 스님들 좋아하는 진공모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그렇고, 예. 전기장이, 진공은 전자기장의 마당이다 그래요. 바탕이다 그래요.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요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예. 이 문장 하나가 거대한 새로운 학문을 열어준 거예요. 진공이. 그래서 진공의 투자율, 진공 유전율을 했더니 가항속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이 가항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마당이고. 자, 그러면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진공이 전기 자기장의 마당이면 지금 쿨롬이 했던 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줘 볼게요. 자, 빨리 한번 그려보세요. 쿨롬이 했던 거는 1700년도 쿨롬이 뭘 했냐면요. 이런 용기를 만들었어요. 이런 통을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아주 잘 정리된 실을 하나 이렇게 넣고 요 막대기 끝에다가 전기 구슬에다 금속에다가 차지를 대전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구멍을 뚫어 갖고 또 이렇게 해서 요 끝에다가 차지를 했어요. 그럼 이쪽에 플러스 Q가 있다면 이쪽에 또 플러스 Q가 있다면 이게 밀잖아요. 미는 정도를 여기다가 눈금을 그렸어요. 눈금 잘 흘렸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더니 같은 콜롱 있을 때는 이렇게 민다는 걸 이제 했고 미는 정도를 쟀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실 동양과 서양이 갈라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재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명확한 실체잖아요. 대전을 시켜갖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하면서 이 힘을, 거리를 했더니, 이 거리가, 이 사람 재는 유명한 게 뭐냐 하면, 0.1m, 10cm죠. 0.1m 됐을 때, 정확 숫자를 기억 안 나는데, 대략 10의 마이너스 5성 뉴턴이 나왔어요. 쟀어요. 중량 쟀다는 거예요. 이 사람 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재면서 이 포스, 이 뉴턴의 힘입니다. 포스가 어떻게 되는가? 그 공식을 이제 측정을 해서 알아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나면 K의 모르는 비례상수의 R 자승의 Q1, Q2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위대한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이, 자,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온 사람 못 따라오고.
이 공식 딱 보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죠? 만류 공식하고 같죠? 이어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거 보고 놀래갖고 이제 만류 공식하고 이 공식 사이의 연계성에서 두 개의 물리적 실체가 같지 않느냐 해갖고 통일장 이론을 평생 매달렸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R 자성이 10의 한 10성까지도 은밀도로 맞아 들어간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 진짜 R 스퀘어 비례하느냐 아니면 R의 1.999에서 비례하느냐 이거조차 했는데 이게 10단위까지 추적하는 실험까지 해요. 경락을 해요. 했는데 아직까지 모든 측정에서는 정확하게 R 자성에 비례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만류력도 정확히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울 일이죠. 거리 자성의 포스가 비례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필드, 아까 이 필드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모르는 모든 걸 K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K를 나중에 4파이 입실론으로 좀 더 상세 쓰고 Q1, Q2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공식을 조금만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Q2가 F로 바뀌고 4파이 입실론 자, 여보세요? 입실론 제로에 R 자성의 Q1 되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물리적 의미 확실히 알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보세요. Q1, Q2가 서로 밀어갖고 됐는데, 이거 말은 뭐냐면, 단위 차지가 받는 포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차지로 나눠졌기 때문에. 단위 전하가 받는 포스는 어떤 전하량에 비례하고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비례 상수로서 입실론 제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자, 요 보세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요 양을, 자, 요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감을 잡아야 돼요. 4파이 R 자성은 뭐예요? 구의 표면적이잖아요. 구의 표면적에 차지를 하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D 벡터가 돼요. 지금 이야기했던 D의 물리적 속성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E0 D라고 디파인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는 뭐냐면 단위 차지가 받는 포스잖아요. 이게 단위 차지가 받는 포스가 전장의 색입니다. 이 필드가 되고. 그래서 그대로 적어준 거예요. E0의 D 벡터가 돼서. 여기서 그래서 D 벡터라는 게 이렇게 정의된다는 수식이 나와요. 됐죠? 자, 요거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대로. 기계적 조작이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파워포인트도 한 300장 준비해 왔는데, 이게 보여줄 시간이 없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저는 파워포인트, 몇 년 전에 파워포인트 자주 보여준다. 여러분들 그걸 좀 저하고 동의를 해줘야 돼요. 파워포인트 좋은 자료 많아요. 기가 막힌 만환경들, 온갖 종류, 이번에 저 미국 가면 봐야 될 파워포인트 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히 여러분들 이거에서 진리를 느끼면, 그 다음에 어떤 거 나와도 정확히 이해를 합니다. 그 과학하고 기술은 달라요. 이쪽의 본질을 이해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상상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조금 가봅시다. 지금 이야기 어떻게 전개됐나 하면 거의 한 300년 동안 인류가 E하고 H 해서 맥스웰이 이걸 한 큐에 다 끝내줬어요. 맥스웰이 평정을 해줬어요. 이게 갔더니 이게 중간 단계로 D하고 B로 바뀌어지고, 이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있나 하면 E0하고 U0라는 게 들어가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한 단계 도약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E가 뭐 그랬죠? E가, anyway, E는 force. 그렇잖아요. 단위 차지가 받는 force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 항상 요즘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걸 더 높은 차원에서 이걸 통습을 하기 원해요. 더 높은 차원에서 설명 가능한 그 변수를, 그 팩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자역학하고 뉴턴 역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요. 양자역학은 미분하는 거고, 이쪽은 적분인 거예요. 미분 적분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뉴턴 역학은 포스에서 시작하는 거고, 양자역학은 에너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포스는 에너지 중에 하나요. 됐죠? 명하죠? 네.
그래서 역학이 여러 가지, 양자역학, 고체역학, 열역학 많아요. 근데 에너지를 다는 양자역학도 이제 역학이긴 한데 뭐냐면 그 출발이 에너지 시작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시작을 해요. 해밀토니안. 에너지를 이해해버리고 나면 에너지를 미분하면 포스가 나와요. 따라서 에너지를 미분하면 포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제너럴 케이스겠어요? 에너지가 제너럴해요? 포스가 제너럴해요? 네,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너지가 더 제너럴해요. 엄청 제너럴해요. 에너지를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전기적 에너지,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열적 에너지, 열역학, 전자기학 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관점으로 전자기 역학을 에너지 관점으로 옮겨주는 이 과정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하회가 나버린 거예요. 오케이?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과학적으로 이제 일반인 또 일반 상대성 이론 세 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포스냐 에너지냐 이 관점이에요. 에너지 관점을 올려줘 버린 거예요. 이어서 구체적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의 논문 제목이 뭔지 알아요? 전자기장 속에서 무빙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입니다. 이건 특수 상대성 이론 출발이 전기자기장 속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야들이 어떻게 그 동력학을 설명할 수 있는가가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네. 그렇지. 그래서 뭐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필드, H 필드는 포스라는 거예요. 차원이 낮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론하는 사람들이 이걸 에너지 관점으로 보자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자, 이건 다 포스입니다. E는 단위 차지가 받는 포스. 그 포스가 그냥 제대로 지 혼자 생기지 않아요. 재밌는 게 포스는 어디냐 하면 분위기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포스라는 거는. 그래서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을 설정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르긴 해도, 자, 이또 질문하면 안 됩니다. 학자들이. 모르긴 해도 그 위에 어떤 실체가 있을 거다. 물리적 실체가 있을 거다 하고, 그걸 뉴라고 딱 지정한 거예요. 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게 참, 진짜 가슴 떨리는 이야기예요. 이건 참, 인류의 지적 진화사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AU라 하고, 이걸 갖고 다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뭘? 이 속에서, AU 속에서, 이건 좀 텐사로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 뭐, 이해하든 말든. 네, 텐사로 설명하는데, 이 속에서 야들 다 만들어내 보겠다는 거예요. 전장 자장을 만들어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파이하고, A 벡터, 이렇게 일단 이렇게. 이게 이제 텐사 노테이션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A라는 텐사가 있는데, A라는 텐사를 갖고, 이제 이 에너지를 갖고, 이 나중에 에너지 차원 되는 거지 아닙니다. 모멘텀하고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위치 에너지요. 이게 뭐냐 하면, 운동량입니다. 자, 다 나왔죠? 우리 호주에 가서도 그렇고, 하와이에 가서도 그렇고, 내가 하여튼 해외 탐사가면 새벽에 별 보면 그때 맑은 정신이니까 이야기를 내가 한 5-6번 했는데, 그때마다 또 우리 그 감동을 다 봤는데 이것도 적용하라면 또, 기억나죠? 이현 선생님. 우리 자, 모멘텀하고 에너지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물리학에서. 다른 거는 모르죠. 박자세 회원들은 이 질문은 자다가도 물으면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박자세 회원은 아니에요, 사실은. 물리학 전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에너지하고 모멘텀이에요. 운동량이. 모멘텀 운동량인데 그거 왜 그래요? 네. 자, 따라서요. 에너지는 시간 대칭. 운동량은 공간 대칭. 네. 그 두 개에서 물리학의 기둥이 다 서버려요. 네. 그러니까 운동량하고 에너지 차원으로, 네. 그러니까 운동량하고 에너지. 따라서 운동량과 에너지. 운동량과 에너지. 자, 이제 감 잡았죠. 그러니까 전장, 자장은 포스인데 이것도 에너지 관점으로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시간하고 공간에 연결이 붙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상대성 이론의 길이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멘텀하고 운동 같은 말인데 영어로 운동량이 모멘텀입니다. 운동량하고 에너지로 성화를 시키고 나면 그거는 공간 대칭하고 시간 대칭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곧장 뭐가 되느냐 하면 시공의 구조하고 연계 붙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자기학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버려요. 네.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문이 에너지하고 모멘텀으로 옮겨져 놔버리고 나면 시공하고 결부되어 갖고 그 속에서 시공의 구조 속에 링크돼 버려요.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염드린 거니까 이 자연과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 맨 처음에는 무슨 법칙인 이야기를 해요. 자, 법칙 없어요. 뭐, 해보세요. 파라데이 법칙, 파라데이 법칙. 그 다음에 암페어 법칙. 보일-사르르 법칙. 케플러 법칙. 아무거나 법칙이라 붙이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리학이 쭉 발전한 건 처음에 관찰을 해요. 자연현상을. 케플러가 끊임없이 별의 그걸 티코 브라이가 했던 걸 보잖아요. 관찰을 하고 어떤 현상이 되풀이되는 걸 관찰하고 되풀이되는 현상을 수식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걸 법칙이라 그래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법칙입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왜냐면 항상 그런 패턴을 나왔거든요. 되풀이되는 현상을 수식으로 옮겨놓은 걸 법칙이라 그래요. 패러데이 법칙 이런 거 전부 다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법칙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 수학자들이 가담해요. 법칙은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기본 로 중에 일부가 우리 감각기관에 디텍트된 거예요. 인간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수학이 위대한 거는 그걸 더 넓은 차원에서 이걸 포함하고 있는 전체 집합을 볼 수 있는 게 수학인 거예요. 바로 맥스웰이 그걸 했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죠? 앙페어나 파라데이가 100년 이상 했던 걸 맥스웰이 위에서 딱 보니까 대칭이 보이는 거예요. 시간, 공간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걸 다 통합한 게 맥스웰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데이, 맥스웰을 파라데이하고 앙페어는 아무리 봐도 이게 웨이브라는 개념이 떠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자연과학 공부도 뭐든 공부의 결론은 추상적 사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 금방 알아요. 사람들 글 쓰는 거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이야기하는 용어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 사람 추상적 사고를 하는가. 게임은 거기서 다 끝나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사람들은 개별 사항에 매몰돼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 질문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많은 이야기하는데 질문은 위대한 거예요. 질문은 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은 품고 키우는 거예요. 품고 키워야 될 그걸 병아리를 그걸 이렇게 감사하고 그 평생 살아가야 될 걸 함부로 그냥 내놓는 거예요, 애들이. 그건 뭐냐 배고플 때 그냥 사탕 주는 거예요. 채찍 다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지 말라는 거는 질문은 가장 위대한 힘인데 그걸 왜 자꾸 내보이느냐 이거요.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품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이 이게 답답함이 계속 쌓여야만이 공부가 돼요. 네.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도 어떤 그 학부형이 물었는데 애가 이해할 거냐 못할 거냐 묻던데 난 그런 질문이 그게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게 뭐냐면요. 애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런 거 있구나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절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있었네. 그러니까 좀 박 박사가 이게 중요하다 하네. 그것만 캐치하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그걸 딱 저 길로 가면 된다. 그럼 그거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질문하고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꾸 물으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아시겠어요? 질문하면 안 돼요. 그냥 품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단계에서 안다 모른다 말도 필요하지 않아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씨를 뿌렸다. 이게 진짜 이 길이 나중에 공부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하이웨이가 놓을 수 있는 길이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만 내가 전달하고 있는 그 느낌만 갖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좀 얘기. 자, 그래서 뭐냐면 에너지 차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에너지 차원으로 옮겨봤더니 이거 맥스웰 다음 버전입니다. 지금 입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게 송희성 박사 그 책 다 번역했잖아요. 그때 내 속으로 다 웃었다고. 아무리 다 봐도 이 강의가 끝난 데서부터 그 책이 시작돼요. 어쨌든 잘 샀어요. 어쨌든 이 강의가 끝난 데서부터 그 책이 시작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까지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봅시요. 자, 그래서 이거는 포스예요. 포스를 에너지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하고 모멘텀 설명했다. 이 속에 벌써 시간 대칭, 공간 대칭이 들어가면서 이 포스를 시간 공간에서 포스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위원 차원에서 다 설명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그러면 야를 조작을 해서 야를 만들어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벡터 E는 전장은 간단히 나와요. 라운드 A에 라운드 T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자장은 더 간단해요. 그냥 벡터 A를 회오리 쳐버리면 돼요. 이게 위대한 퀀텀 점프입니다. 송희선 양자역학 책의 D 중간쯤에 잠깐 나와요, 이야기가. 이게 현대 물리학의
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시작한 게. 네.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량이에요. 위치 에너지. 그래서 참 놀랍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했던 이 전장하고 자장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칸캐스트 해줬냐면 A라는 자, 요게 뭐냐면 A라는 텐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했죠. 아까 텐사냐, 벡터냐, 스칼라냐 이것은 물리학이 다 끝난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여러분들 중학교까지 다 배우는 거는 그냥 스칼라만 배워요. 고등학교 쪽 가면 이제 물리 배울 때 벡터를 배워요. 네, 대학 과정에서 대부분 벡터에 대한 미분적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대성 들어가면 텐사에 대한 미분이요. 네. 그 텐사를 다루느냐, 벡터를 다루느냐, 벡터는 에너지입니다. 포스입니다. 간단히 좀. 텐사는 에너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서 이 텐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이걸 이제 풀어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 A0, A1, A2, A3. 요 세 성분은 공간이기 때문에 벡터 A로 표시하고, 요거는 시간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A 계열이잖아. 그러니까 A0, 그러니까 U가 뭐죠? 0, 1, 2, 3이라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거야. 예, 노테이션은.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이 텐사 A를 보세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전장이 나오고, 예. 공간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자장이 나와버려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전장 자장을 야로서 다 만들어준 거야. 이 A로. 예. 근데 도대체 이 A가 뭐지? 그러면, 예.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 이 A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래서 조금 더 뒤에 들어간 문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박자 책에도 게이지 시오리 들어봤죠? 합쳐서 게이지 시오리. 게이지 시오리. 예, 이거 저 대칭으로 가면 양밀저 시오리 해갖고 이제 게이지 시오리라는 게 지금 스탠다드 모델을 하면서 모든 입자에게 하면서 그게 전부 다 게이지 시오리라는 거거든요. 지금 마지막 보존 찾는 거, 힉스 보존 찾는 그 전체 이론을 게이지 시오리라고 그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게이지 시오리가 출발이 바로 이 수식에서 시작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게 현대 물리학 문을 열어준 거예요. 뭐냐면 이게 미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허용도가 있어요. 애매함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Y 이꼬로 X 자성 플러스 5. Y 이꼬로 7.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X 3성 5. 이거는 엄밀히 다른 함수잖아요. 자, 졸지 말고. 자, 5하고 7 다르잖아요. 근데 미분을 해보세요. X 미분하면 3X죠. 이것도 하면 3X 되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미분하니까 동일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넣어도 상관없다는 말이 상수일 경우에는 이런 애매함이 있어요. 그럼 물리학을 만들어서 이 애매함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이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정시켜주는 거, 이걸 규정시켜주는 그 이론이 게이지 시오리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게이지 시오리라는 게. 일단 이름만 들어놓으세요. 따라서 게이지 시오리. 물리학에서 가장 위에는 게이지 시오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힉스 보존 찾는 전체,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은 게이지 시오리예요. 그 게이지 시오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대칭에 대한 학문이에요. 대칭을 찾는 거예요. 예. 그 출발이 아름답게도 바로 이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미분이기 때문에 여기 다른 텀이 들어가도 상수 텀에도 상관이 없어요. 예. 일단 게이지 시오리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하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걸 이론적으로 쭉 풀어나갔을 때 이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에너지로 갔을 때, 에너지를 물고 있는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바뀌는가 봐줘야 되는데, 예, 조금만 따라오세요. 예. 하여튼 어떻게 되느냐면요. 조금 따라오세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양자역학에서는 여러분들,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H는 뭐다? TV다. 딱 기억나서 따라서 H는 TV다. H는 TV다. 이거 하나로 끝나요. 자, T는 뭐죠? 운동 에너지. V는 위치 에너지. 네, 포텐셜. 요 V에 해당되는 것이 요 파입니다. 요거는 공간에 있거나 위치 에너지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자역학 시스템은 뭐냐면, 미리 말씀드렸는데, 원래 양자역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잘 모르는데, 박 박사 137년 이거는 네 번째 하니까 또 뭐 했던 거 하느냐. 잘 들으세요. 했던 건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내가 공부하려고 강의하는데 내가 왜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거 강의 들어본 적 있나요? 깡그리 처음이잖아요. 오늘 했던 거. 오늘 뭐 90%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강의도, 물론 오버랩이 좀 되지만은, 항상 제가 이제 선언하는데, 내가 강의는 맥시멈 40% 이상 오버랩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 잘 모르고 130도 4년째 하니까요. 뭣도 비싸고, 진짜 웃기는 사람, 공부 진짜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면 할수록 새로운 걸 더 해요. 그건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럼 또 한 사람 묻는 거, 그럼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것도 넌센스예요. 어려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설명할 게 많아요. 자연과학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 상상을 초월해서 많아요. 내가 많이 건드려요. 아무리 건드려도,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새로운 영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가 야보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재밌는 게 여러분들 강의를 대풀 들을수록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전체를 확 연결되는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 없어요. 작년도 들어도 안 듣는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작년도 내용 깡그리 이해 못하는 증거예요. 결코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 하지 않고 이게 다른 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양자역학을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많이 못 달았어요. 그 양자역학 이번에 구체적으로 좀 많이 달아야 돼요. 학부 4학년들 하는 양자역학 다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에너지가 뭔가 이제 여러분들 온 우주가 에너지로 보여요.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뉴턴 역학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명확하게, 노상 인문하는 사람들은 뉴턴 메커니즘이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양자역학을 다 이해하셔야 그때서야 뉴턴 메커니즘이 도대체 인류 역사상 어떤 위상을 가졌는가를 그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기 전에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예.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자, 미리 말씀드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 더 환해져요. 위로 올라갈수록 쉽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지난번에 핵융합 연구소장님이 전화를 오셨어. 그분, 자제분이 좋은 이야기 했는데 막 홍보를 해드릴게. 그 자제분이 하버드 대학 지금 박사과정에 있어요. 근데 지도교수 누군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가지고 그 장관에 직가를 올렸다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저자 이름 샌달이 저거 지도교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박박사님 차 잘하시죠? 자동차에 대해서 묻는 줄 알고 하는데, 그 녹차 지금 저 미국에 가는데 그 지도교수한테 선물도 좀 받을게, 한국을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녹차 뭐 좋으냐고 질문이 왔어요. 아까 조금 차 타고 오는데 젊은이가 간단히 얘기해 줬는데, 그게 다 우리 박사서 때문에 연결된 분입니다. 우리 그 서호주 책을 선물했더니 그분이 딱 해갖고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우리 그 핵융합도 다 가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핵융합 그쪽에 소장했던 분인데 왔는데, 그분이 그 책을 봤어요. 서호주 딱 보시고 아주 뭐 이메일 왔는데 대단하다. 예. 그래갖고 또 오늘 전화 오시고 이러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이야기 듣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와갖고 저녁 먹으면서 저한테 하는, 그분이 이제 CA 알렌 알죠? 유럽 핵센터의 우리나라의 커미티 멤버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하고 굉장히 그 입자 물리학에서는 국내에서 알아주신 분인데, 우리 와서 저녁 먹으면서 저한테는, 박 박사님, 왜 물리학이 먼저 발달한 줄 아느냐고. 특히 입자 물리학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가장 어렵던 입자 물리학이 가장 먼저 이렇게 깊이 있게 발전했는 이유를 아느냐고. 뭡니까? 그거 간단하고 쉬워서 그런 겁니다. 네. 그분이 공개 강연에서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저한테만 했는 게 아니고. 공개 강연에서도 왜 물리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했느냐. 그게 쉬운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다른 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저한테 물리학이 어렵다면 그건 모욕하는 이야기. 가장 단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물리학은. 벌써 지금 했는 거, 여러분들 가슴에 손 놓고 그대로 적은 거 가서 대풀이 한번 적어보세요. 묻지 말고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비교하고 집어넣고, 녹아볼라 꽂았다 뺐다 한 거밖에 없어요. 비교하고 넘어간 것밖에 없어요. 예.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요.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 우리 평생 그 입자 물리학 했던 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고요. 왜 입자 물리학이 쉬우냐. 예.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 단순하게 안 보는 그 구조를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학문은 사실 뭐냐면 경제학, 문학, 그 다음에 역사학,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말고 다변수거든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쪽으로 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다 50대, 60대 넘어야 대가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쪽 노벨상 누가 받아요? 20대부터 다 받잖아. 20대, 30대. 다 알잖아요. 왜?
쉬워서 그런 거야. 결국, 자,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요. 농담이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큰 그걸 진짜 직시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과학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속았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정말 속았어요. 사회문화적으로. 정확히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왜냐면 자꾸 우리가 어렵다고 뭐 숫자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기계적인 말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뭐 내가 이해를 하셔요. 저한테 가까이 뭐 기나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그 영역이 있어요. 있고 한데 예술이나 그 분야 분명히 그런 놀라운 영역이 있는데 자연과학 공부하는데 그게 독약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평생 한 발을 못 움직일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내가 뛰쳐나가고 과학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이유를 봤더니 그런 그러니까 정성적인 거 이렇게 분위기 있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들어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 따져보면 숫자를 헤아려보면 없어. 짝으로 맨날 들어갔고 그래서 어쨌는데 한번 그거 한번 적용해 보자고 현실이 어떤 한번 따져보자고 뭐 할 것도 없어. 바람이야. 그거 지금 절판전 책에 뭐라 표현한 줄 알아요? 예. 폭풍우 속에서 모래의 개수를 헤아려라. 예. 멱살까지 가는 길은 딱 그 한마디예요. 바람 속에서 모래알을 헤아려라는 거예요. 우린 다 바람밖에 몰랐던 거예요. 예. 그 속에 모래알을 헤아릴 생각이 그 모래알이 바로 이겁니다. 이 역선입니다. 예. 모래알에 딱 보잖아요. 그걸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철학입니다. 예.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갖고 이 팀이 왜 이겼느냐 하면요. 밀어붙이고 나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동양은 어떠냐면 세분화하기 전에 그냥 전체 뭉뚱그려갖고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첫째 모르는 거는 그냥 세분해본 거예요. 하고 그 다음 올라가서 이제 그 다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보자 그럼 다 세분했는데 그러면 요 단계를 그 위에서 설명할 단계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포스를 에너지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단계 올라가서 대칭까지 올라가는 그게 게이지 시험까지 올라가면서 우주 전체를 설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 길이 완전히 달랐던 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우리 박사님한테 제가 무슨 동양 이쪽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자연과학 공부를 하는데 결정적인 이 발목을 잡았다는 데서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예. 저 이 발견한 거예요, 사실. 왜 우리가 사회가 이 과학에 확 못 들어가느냐. 그거요. 누구나 만나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도 뭐가 어려운지 물어보면 한 번도 자기가 해보지 않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황당한 거. 첫 번째 내가 발견한 놀라운 법칙이에요. 법칙이야, 이거는. 근데 경험 법칙 많아. 심지어 어때냐면, 옛날에 그 백부서 운동할 때인데, 그냥 여담할게요. 내가 과학책을 막 선정해 하니까네, 어떤 젊은 아가씨가 오더니, 아이, 뭐, 인문학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 좋잖아, 인문학. 예술도 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정식하고 딱 봤더니, 당연히 지금 뭐 했더니, 연구원이래. 딱 냄새가 나더라고. 연구는. 그래서 내가, 좋아, 그래요. 그럼 당신이 그 자연과학 책 내가 너무 많이 선정했다고 좀 이렇게 컴플레인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읽었는 자연과학 책이 몇 권인가 하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카운터블. 아무튼 카운터블. 문제에서 카운터 해보세요. 짜들어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진짜 전국을 찌른 거예요. 뭐, 사람들이 보통 보면 경우의 수가 3개, 4개 넘어가도 많다 생각해요. 그때, 한번 헤아려보자, 이렇게 해요. 헤아려보자. 몇 개 되는가. 뭐, 큰 집에 뭐, 제사날 모이는 사람 숫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헤아려봐도. 실제로 뭐 얼마 안 돼요. 예. 그런데, 내 사회 밤하늘 별 몇 개 된 줄 알아요? 2, 3천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 기겁해봐요. 무한대 많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카운트 해보면 몇 개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자기 카운트 해봤더니 몇 권 안 읽은 거야. 근데 인문학 책 몇 권이나 물어봤어요. 소설 수필링 어디 가네. 박사님 말씀 맞네요. 카운트 해보면 돼요. 그 제가 어디 강의할 때도 앙케트 나눠줘요. 지금까지 읽은 자연과학 책 건수 적었어요. 인문과학 책, 역사 소설 다 적었어요. 카운트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뭐 드러나는 걸. 대부분 그걸 안 해보고 정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조금 이야기 길었습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예. 좋아요. 자, TV. 따라서 TV.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이거 위로 올라갈 때 지금 입자 물리학에서 노상하는 게 뭐냐, 나그랑지 하는 게 있어요. 자, 나그랑지는 뭐죠? 이것도 동일하게? 그렇지. 우리 박사님 잘하신다. 역시. T-V. 예. 이렇게 간단해. 이거 하면 끝나요. 자, 해밀토니언 어렵다 하지 마세요. TV다. TV. 자, TV. 나그랑지한 TV.
뭐, 이거 적었어요. 운동 에너지. 이거 위치 에너지. 그럼 더하고 빼고 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해물톤에는 뭐, 어떻게 알아? 알고 모르고 할 거 없어요. 심지어 뭐냐면 이게 알고 모르고 할 가지도 없어요. 텔레비전 켜고 끄는 것 같아요. 쉽단 말이 진짜 뼈저리게 느껴져요. 텔레비 켜고 끄는 정도예요. 예. 우리 파워포인트, PC 잘 모르는 사람, 이메일 못 보낸 사람하고 보내는 사람, 보낸 사람 같은 뭐 기계적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어떤 거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 보면. 설명한다는 것조차 넌센스예요. 해보면 되는데. 예. 해밀토니안 하면 느낌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가슴이 뭐가 하면 모르죠. TV를 하면 되는 거예요. TV가 뭔데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다. 그거 더한 거다. 됐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하고 다 배운 거예요, 사실. 오케이. 자, 긴장해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좀 몰아가야 됩니다. 지금 집중하세요.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뉴턴 메커니즘하고 양자역학중까지만 가도 어떻게 되냐면, 물질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콩알 같은 이 덩어리가 있고,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질량 m이고 속도 v로 움직이면, 이게 p 해갖고 m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벡터예요. 네. 이게 그 유명한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이게 모멘텀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애들, 짜들은 운동량, 모멘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 감이 안 잡는데, 저거 나보면 속도에다가 질량 곱한 거밖에 없는데, 그 벡터인데, 이거밖에 없어요. 됐죠? 아무리 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물리학은 파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정의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물을 필요 없어요. 요건 거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에 차지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제 심각해져야 돼요. 이것은 다른 세계에 버려져요. 하나 플러스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는 어떤 입자가 있는데, 전자라는 입자가 있는데, 야는, 전자라는 입자는 질량도 있고, 전기량을 띄고 있는 거야. 그럼 야를 다루는 양자역학은 어떻게 되겠죠? 역학 시스템은 어떻게, 이 문제가 확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느꼈죠, 여러분? 뭐냐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정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예요? 자, 어떤 물질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뉴턴 역학을 할 때는 뉴턴 역학에 전하가 들어갑니까? 깡그리 없잖아요. 양자역학에도 전하가, 물론 저게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 물질, 운동 에너지를 따를 때 물질 그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전기를 띄어요. 그럼 어떻게 달아야 되겠어요? 이거의 역학체계. 이게 에너지를 다룰 때는 차지에 의한 전하에 의한 에너지를 다뤄줬고, 질량에 대한 또 두 개 다 동시에 고려해줘야 되잖아요. 그 동시에 고려해주는 게 퀀텀 일렉트로 다른 새로운 학문이 생겨버렸어요. 이거 단순한 질문에서.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편집시켜줘야 되는가를, 그걸 이해하시는 게 지금 그 복사 있는 그 책에 들어가는 문까지 내가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편집돼갖고 거의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문이요. 자, 그래서 운동량, 그래서 뭐냐면 이 해밀토니안이 질량만 있을 때 이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유명한 양자역학에서 EM분의 P자승의 VR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그대로 수레된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수레된 게 뭐 이거 하는데 집어넣으면 그냥 나와버려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어서 전기를 띤 입자가 있을 경우는 운동량이 물질 자체 운동량하고 뭐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지는 팩터를 어떻게 유도해내는가 이 문제예요. 그걸 해주는 게 라그랑잔 공식을 써야 돼요. 라그랑잔 시스템, 자, 빨리 해보세요. 자, 라그랑잔 공식은 다시 기념을 한번 적어봅시다. 워낙 또 유명한 공식이니까 라그랑잔 공식을. 네. 라그랑잔 공식이, 자, 이거 적을게요. 자, 라그랑잔 기억납니까? 자연과학에서 진짜 위대한 공식 중에 하나 그랬잖아요. 네. T에 라운드 L에 라운드 Q 닷에 플러스 라운드 L에 라운드 Q가 제로라는 이 간단한 공식. 이걸로서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도 또 간다 그러잖아요. 이 공식에서. 예, 이게 뭐냐면 최소작용의 법칙, 페르마의 원리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칙은 최소작용을 따른다는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더 위에 있는, 지금 이거 뭐 온갖 이야기 했는 이거보다, 이 공식보다 더 위에 있는 공식이에요. 하이라키가. 여기서 마지막 심판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자, 여기서 라그랑지안이 뭐랬죠? T-V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지를 띤 입자의 라그랑지안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어서 중요합니다. 이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어서 정의했거든요. 자, 조금만 따라오세요. 텐사 A 뉴가 뭘 했냐면 파이 A 벡터로 표시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파이는 뭐냐 하면요. 잘 들었어요. 단위 차지가, 단위 전하가 전 자기장에서 받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예. 전 자기장에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벡터 A. 예. 이게 뭐냐면 이 벡터 A는 뭐냐 하면 동일하게 단위 전하가 전장에서 받는 모멘텀입니다.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이게 왜 위대하냐 하면 에너지 레벨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미분에 의해서 전장과 잔이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량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운동량이 P가 mv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는 2분의 1 mv 자성이잖아요. 어쨌든 v 자성 텀이 들어가잖아요.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 모멘텀이 운동량으로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속도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장이니까 전하량이 Q면 받는 것이 위치 에너지는 Q파이가 되겠죠. 위치 에너지는. 단위 전하 하나가 파이니까 Q로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하가 Q개가 있을 때 받는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QA가 되겠죠. 운동량은. 그러니까 단위 전하가 받는 거니까 그대로 따르면 돼요. 운동량 Q 전하가 있을 때 운동량은 QA가 되고, 그러한 QA 운동량을 갖는데 이게 에너지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V로 곱해주면 에너지가 되잖아요. V 자성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에너지로 바뀌면 Q V 벡터에 A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Q만큼 된 차지가 이 텐사에서 받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가 달라요. 운동량은 PV고, PMV고, 요거다가 V로 곱해주면 V 자성이 되면 운동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럼 V로 곱해준 거예요. 그럼 다 됐어요. 뭐가 다 됐나 하면, 이 양자역학에서는 해밀토니안이 양자역학에서, 자, 조금만 더 갑시다. 예. 그럼 자, 이 라그랑지안을 적어줄 수 있어요. 라그랑지안을. 자, 라그랑지안이 운동 에너지는 자, 2분의 1 mv 자성. 자, 이 V입니다. 속도입니다. 2분의 1 mv 자성이 되고. 자, 근데 이게 차지를 띠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이 필드에 의해서 전자장에서, 잘 따라오세요. 이러한 전자장에서 야가 더 받는 추가적 에너지는 요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게 그냥 물질 같으면 뉴턴대가 다 설명이 돼요. 질량으로 다 끝나는데 차지를 띄을 때는 에너지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지를 띄는 이 자체가 전자장을 만들잖아요. 전자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전자장 속에 어떤 차지를 띄는 입자가 있으면 전자장하고 에너지를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그 주고받은 에너지 양을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그 포함시켜주는 양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에너지. 오케이.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됐죠. 네.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차지량하고 물질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면요. 물질 시스템은 그거 있으면 그거 끝나요. 야가 콩알 하나면 콩알 하나 잡으면 끝나요. 근데 전기량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전기량은 잘 됐어요. 이 전기량은 이 전자가 전기를 뗐을 때는 전장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되잖아요. 그럼 자장이 생기잖아요. 이 차지 자체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줘요. 자기가 만들어준 필드에 자기가 영향을 받아요. 이 문제 때문에 무한대가 나오고 많은 그 이론적으로 지난 그 50년 사이에 지구상의 가장 천재들이 그 일생을 바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가 만든 그 영향을 자기가 다시 받는 이 피드백 관계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파이만 패스 인테그랄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고급 양자역학의 핵심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매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지를 띤 입자가 이게 이제 포텐셜입니다. 자, 이거는 미리 약간 기억해 놨을 건데. 자, 요 이론이 포텐셜 이론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 따라서 포텐셜. 여러분들 지금 저 고급 양자역학, 고급 이론을 책임은 포텐셜 이야기가 막 반복듯이 나와요. 포텐셜 이야기가. 예, 이제. 이 포텐셜에 의해 갖고, 포텐셜은 우리가 말하면 그 아주 근엄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뭐가 있으면 그 주위 공간이 바뀌잖아요. 분위기. 네,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바뀌면 그것을 영향을 받잖아요. 개별 입자들이, 개별 사람들이. 동일해요. 예, 그거요. 예, 그 분위기, 그런 위험한 그런 관계, 그걸 포텐셜을 보시면 돼요. 예, 예. 자, 그래서, 다 왔습니다. 예,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불었잖아요. 그 불은 양을 대줘야 돼요. 불은 양을. 그래서 불은 양을. 그래서 뭐냐 하면, Q, V, A 양을 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V는 뭐냐면 VR이 위치 에너지거든요. 위치 에너지는 동일해요.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뭐죠? Q파이잖아요. 네, 그 마이너스 Q파이가 돼요. Q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치에만 관련되는 거예요. 위치에만. 됐죠? 예. 예. 요 텀이 들어간 요 텀이. 예. 요 텀이 들어가갖고 라그랑지안 에너지 레벨이잖아요. 에너지 레벨에 전자기 포스가 편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수식으로 이렇게. 예. 고백하려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쪽에서 뭐죠? 우리 양자역학에서 이렇게 배우는 게 뭐냐면, 이 모멘텀, 이게 MV입니다. 모멘텀은 라그랑지안을 속도로 미분해주면 돼요. 예. 속도로 미분해주면 이 MV가 나오는데 이걸 라그랑지안을 V에 대해서 미분해줘 보세요. 이 전체 항목을. 그러면 MV가 되고 플러스 어떻게 되죠? 요거 속도해주면 QA가 되잖아요. 됐죠? 이거는 뭐죠? 이건 상관없이 제로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P가 뭐로 바뀌었나? MVQA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밋밋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새로운 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 모멘텀이 있다면 그래요. 운동량이 있다면 그래요. 드디어 공간의 대칭이 전부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 야, 이거 뭐 지울 만한 게 있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조금 더 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해밀턴은 뭐죠? TV니까는 EM분의 P자성 플러스 VR이잖아요.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도체 물리학은 이걸 뭐냐면 이 포텐셜이 주기적으로 된 원자 결정 속의 포텐셜 계산해주는 게 소면 반도체, 여러분 트랜지스터 만드는 혁명까지 연결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포물선 구조로 갔을 때는 소위 포토닉스, 빛에 관한 모든 양자역학 이론은 이 VR이 포물선을 그릴 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톤에 대한 여러 가지 양자역학이 나온 거예요. 하모닉 오실레이터 유명하죠. 그래서 요거 따라서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VR이고 또 더 중요한 게 이 P라는 거예요. P는 MV인데 양자역학에서 그냥 MV인데 그러면 이때 이거는 질량만 있을 때인데 차질 된 입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 P가 이 P가 이걸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양자역학의 핵심인 에너지 속에 필드, 전자기 필드가 어떻게 3대 들어가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만이 여러분들 그 책 복사했는 그 책이 첫 페이지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이 강의도 안 듣고 내가 전부 다 그 책 복사한다 했을 때, 야, 대단하다. 그 책 이해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마 다 합쳐다 1000명 안 될걸? 그 생각했는데. 하여튼 박자세 좋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 왔어요. 그럼 뭐냐 하면, 자, 차지가 있을 때 해밀토니안은 EM분의 1에 P 대신, 자, 뭘 넣어주면 하면, 자, MV잖아요. P가 MV니까 MV 대신 P-QA.
통상 물질 시스템 P하고 요거 준 거예요. P 마이너스 QA를 이어주고, 자, 이쪽에서 전자기 8을 해밀토니안을 바꿔줄 때 이 VR은 뭐가 되죠? 위치 에너지는 뭐죠? 바로 이거잖아. Q파이잖아요. 플러스 Q파이를 해주면 돼요. 됐죠? 이걸로서 다 끝났어요. 이걸로서 드디어 이제 새로운, 자, 드디어, 예. 새로운 학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밀토니안을 바꿔주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뉴턴 메커니즘, 포스를 다루는 역학에서 이 그러니까 차지가 들어가는 메커니즘을 바뀔 때는 해밀토니안을 손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해밀토니안에서는 이게 MV였는데, 예. 이 바뀌어진 걸 이제 P'을 합시다. 이거는 이 P에다가 QA라는 요 텀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 포텐셜 A가 다 걸머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한참 정리할게요. 기가 막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까지 한 300년 동안 지구상에 많은 실험자들이 막 했어요. 전기자기 막 실험을 해갖고, 암페어, 파라데이, 예, 이런 사람들이, 가우스 이런 사람들이 쫙 해갖고, 맥스웰 이퀘이션의 기본 골격을 다 해놨어요. 근데 맥스웰이 위대한 건 뭐냐면, 그러한 전자기 현상이 바로 빛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웨이브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속으로 그냥 증명해버린 거예요. 네. 그것은 이제 맥스웰 시스템이 이제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세요. 맥스웰 전기가 나왔어요. 그 책 전기 제목이 뭔지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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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인가 그래요. 네. 우리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그 제목이 결코 가상이라 안 하고 다 인정해요. 맥스웰의 전기 제목이 거의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지구상에는 거의 모든 걸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제목이 진짜 가장이 아니고 합당한 제목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진짜 자연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네. 맥스웰이 뭐 실험했는 사람이 아니요. 수학자였어요. 그래서 포항공대 가보세요. 맥스웰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포항공대 그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그 과학자 5명, 4명 그 있잖아요. 누구죠? 아, 가봤어요? 포항공대 그 정문에 가면 아인슈타인 있고, 또 누구죠? 예. 예. 그 과학자 중에 한 사람, 에디슨이 들어가 있어요. 발명가. 공학을 대표로 에디슨 들어갔고, 뉴턴 들어가죠. 아인슈타인, 뉴턴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느냐면 맥스웰이 들어가요. 이 사람 수학자인데.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진짜 지구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첫 관문을 지금 돌파한 거예요. 액면 그대로, 그 초계가 없어요, 그대로. 오늘 저 했던 거 그대로 다 이렇게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이건 몇 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공학 하는 사람도,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들도 맥스웰 이퀘이션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미국에서 그 공부할 때 저는 그 반도체 쪽을 했어요. 맨날 뭐 니 손 앞에 하고 입에 프레셔 하고 막 석사 박사 과정때 노상 그냥 막 쪼매는 창문으로 그냥 맥도날드 간판만 보고 하루 종일 실험만 했어요. 우리 실험실 창문이 요만큼 나 있는데 실험하다가 이렇게 막 답답하면 이거 하늘 좀 보려고 보면 그 앞에 맥도날드 간판이 항상 있어갖고 예. 근데 우리 옆 팀에 옆 실험실에 가면 그거는 전자기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실험실이에요. 그 학생들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 유학생 친구에서 가보면 이렇게 한 10명 있는 그 사무실에 달력만 큰 문장 많은 도표가 하나 있어요. 근데 도표 맨 위에 뭐라 적은 줄 알아요? 예. 태초에 맥스웰 이퀘이션이 있으라. 농담 아닙니다. 그 혹시 그 보신 적 있나? 크게 해놔놓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 아니고 태초에 맥스웰 이퀘이션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스웰 이퀘이션을 정확하게 다 풀었고 거기서 결론이 그게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맥스웰 이퀘이션이 바로 빛의 속도를 빛이 이제 뭔가를 이해를 하신 거예요. 빛은 전자기파고 그걸 가능하게 준 게 뭐냐면 백큐움이에요. 백큐움이 물리적 실체라는 걸 이해하셨고 근데 그동안 300년 동안 해왔던 그걸 전장과 자장이란 포스 관점에서 지금 이론가들이 그걸 맥스웰 그 다음을 넘어서면서 그 맥스웰리안이란 말 써요. 그 우리 그 물리학 용어로서 맥스웰리안이란 말 쓰는데 맥스웰 이론 체계를 이제 에너지 체계를 올리면서 나온 게 뭐냐면 포텐셜이라는 게 나왔다. 포텐셜. 이게 이제 포텐셜이요. 포텐셜. 포텐셜로서 이제 다 설명을 이 포텐셜에 그
이 첫 번째 텀,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가 되고, 이 포텐셜의 벡터 텀이 뭐가 되느냐 하면 운동량 텀이 되고, 운동량 텀이 이게 뭐냐 하면, 이 포텐셜 위치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 운동량에서, 이게 운동량을 에너지로 바꿔주기 위해서 V를 곱해줬잖아요. 그 V를 곱해주고, 그만큼 에너지를, 잘 들었어요? 입자가 에너지를 필드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입자가 에너지를 필드에서 받는다. 이제 이 현대 물리학의 아주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제 여러분들 그런 책 보면 이제 많이 나와요. 입자가 뭐 필드에서 에너지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예. 입자가 필드에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 받는 양이 바로 요 양입니다. 요 양. 예. 그렇죠? 예. 그걸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물질 시스템에서 차지 전하를 띈 시스템에서 이 양이 추가를 된 해밀토니안에서 시작된 역학을, 그 역학을 뭐라 그러냐 하면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라고 그래요. 이 분야의 대가가 바로 파인만이에요. 리처드 파인만이에요. 그 다음 우리나라 이소 박사요. 그 다음 도메니카 시니치로, 그 다음 슈잉거,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1950년대부터 드디어 인간들은 진공이, 백큐움이 도대체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거요. 그 문을 열어준 게 바로 이거. 네, 조금만 더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4차원 시공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 이론이. 네,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네. 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런 수식 책에서 시작을 해요, 사실은. 여기서 무수하게 많은 이론가들이 맥스웰의 시스템이 너무나 뷰티풀한 거예요. 너무나 경악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 큐에 끝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수학 체계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노렌츠 불변이라는 건데, 이게 노렌츠 불변이 또 핵심인데, 이어서 이제 그걸 알면서 이거는 자연의 진리라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판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맥스웰 이퀘이션 이 시스템이 자연의 심판관이 되면서 그 노렌츠 불변성을 획득하면서 이게 상대성 이론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전장과 자장을 통합해버려요. 수학적으로, 로테이션적으로. 그래서 어떤 걸 쓰느냐 하면 새로운 텐사를 만들어내요. FU. 자, 한번 적어보세요. 네. 이런 거 있다고 한번 적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자, 이걸 가는 길을 중간에 조금 더 설명하면, 네. 이건 참, 치울 데가 없다. 네. 치울 거 없다. 진짜 이거는. 이거, 하여튼 다. 이게, 자,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어디서 어디까지 왔는가를. 자, 맨 처음에 물리적 실제 전장, 자장에서 이게 선소, 그러니까 플럭스 개념으로 가면서 D 벡터하고 B 벡터가 나왔죠. 자속 밀도, 전속 밀도가 나왔죠. 예, 요 비례 관계가 U0, E0로 됐죠. 예, 비례 관계가. 그 다음에 야들을 통합하면서 텐사 AU가 나왔잖아요. 이게 포텐셜이고, 이 포텐셜의 공간 부분이 위치 에너지가 되고, 시간 부분이 위치 에너지가 되고, 공간 부분이 벡터로서 뭐가 되죠? 모멘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로서 다 야를 만들어냈잖아. 야로서. 야를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시간에 미분했더니 야가 다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에너지 레벨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공간 좌표도 다 4차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J라는, 그 전류, 차지를 다 한 가지로 벡터로 표시하면 JU라는 텐사입니다. 이게 다 텐사예요. 텐사로 되는데 뭐냐 하면, 로하고 J로 다 돼요. 기가 막히죠. 로는 뭐냐면 정지된 전하 분포죠. 차지가 들어갑니다. 이건 전류죠. 이것도 텐사로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공간도 다 하죠. 뭐냐면, 자, 공간, 시간을 다 한마디로 텐사로 표시하면 뭐가 되죠? 이게 T하고 X로 되죠. 됐죠? 다 4차원으로 다 통합돼 버렸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4차원 시공으로서 다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이 노테이션을 한 거예요. 이래온 거예요. 예. 자, 이건 전부 다 4차원입니다. 왜 4차원이냐 하면, 자, 요거는 X는 XYZ를 대표하는 겁니다. 예. 요런 거 다 쓰면 X, AY, AG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공간입니다. 이쪽에 있는 건 다 공간이에요. 요건 다 공간 속성이에요. 자,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쪽이 공간이라는 거, 진짜 기가 막혀. 이 대칭적 구조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예. 이거 다 공간이에요, 이쪽은.
이쪽은 공간량이에요. 이쪽 앞에 있는 시간 성분이에요. 자, 보세요. 전류는 공간에서 흐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차지는 시간에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구조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 자장은 전부 다 움직여야 나옵니다. 정지하면 자장이 없어요. 공간에서 나와요. 공간상에서 움직임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이걸 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텐사가 하나 나와요. 새로운 텐사가 뭐냐면, 자, 이 텐사가 전자기 항부터 시작해갖고, 그쪽으로 모든 걸, 이 요소를, 그러니까 뭐냐면, 자,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이 텐사를. 0, 마이너스 입실론 0, 2, 1, 네. 마이너스 0, 2, 2, 마이너스 0, 2, 3. 이게 뭐 자성, 삼성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X성분, Y성분, G성분입니다. 예. 공간성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걸 밑으로 이렇게 적어줘요. 적어주는데 부호를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E0, E1, E0, E2, E0, E3. 됐죠? 네, 반대로. 닿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각선은 무조건 제로입니다. 제로니까 이쪽 제로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전장인데 자장이 돌아요. 자장이 마이너스 H3. 자장의 삼성이 아닙니다. G성분 해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항상 대칭입니다. 교본으로 대칭입니다. 요거 마이너스면 그 다음 플러스예요. 플러스 H2 성분이에요. 됐죠? 그 다음 여기로 오면서 대각선, 요렇게 대각선 머릿속에 들이고 요 텀 요렇게 붙이잖아요.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플러스 H3가 되는 거예요. 됐죠? 반대칭, 따서 반대칭. 반대칭이죠? 예. 네. 반대칭 되고 대각선은 제로고. 그럼 요 텀은 지금 뭘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장명해보세요. 장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3, 2, 1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플러스에 마이너스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아요. 예.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동일하게. 그러면 요거 들어가는 건 얻은 거죠. 그걸 상으로 요게 여기로 오잖아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H2죠. 그럼 요거는 요게 여기로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H1. 요거는 제로. 예.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전장, 자장의 모든 그 엘리먼트들을, 성분들을 요렇게 텐사, 4x4 텐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예. 맥스웰 이퀘이션이 요걸 하나로 끝나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히고. 이거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텐사를 나중에 이제 배우셔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맥스웰 이퀘이션 그 네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던 이걸요. 요 공식 하나 더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안 쓰는데 미리 보여줄게요. 요 공식하고 요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빼고 요거가 지금 요 사각형 그렸는 많은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집어해버린 거예요. 집어넣고 소위 말해 자장, 전장이 이 텐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실체로서 이 2차, 이걸 뭐냐면 이 반대칭 2차 텐사. 예. 그냥 반대칭 텐사. 예. 반대칭 텐사. 따라서 반대칭 텐사. 예. 반대칭 텐사로서 다 끝나요. 마지막에 이론적 기결은. 그러니까 그 많은, 예. 지난 300년 동안 전장, 자장이라는 많은 이론들을 다 마지막에는 텐사로서, 예. 텐사 노테이션으로서 이걸 하고 그 유명한 맥스웰 이퀘이션 그 네 가지는 이걸로서 다 끝나요. 이걸 다 분해가 항목 집어버리면 전장과 자장의 상호작용이 다 드러나요. 드러나고 요 형식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 했잖아요. 중력장 방정식도 이제 한번 적어보세요. 뭐 이제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4차원 그냥 중력장 방정 이런 거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지 기계적으로 적어주면 돼요. 예. 그런 위대한 학장, 더 위대한 차원으로 밑에 걸 설명하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하나로서 맥스웰 이퀘이션이 다 통합되고
통합되는 정도 아니고 맥스웰 이퀘이션이 이 자연과학에 끼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칸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도 만들어졌죠. 그 다음 백큐음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백큐음이 바로 물리적 실체라는 거. 그걸 이해했죠. 그 다음 이게 라그랑지안을 바꾸면서 해밀턴 속에 필드하고 입자 사이의 관계, 필드하고 입자 사이의 에너지 주고받는을 수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해밀턴이 바뀌어지면서 이 바뀌어진 이 해밀턴이야. 요거 P가 P-QA로 바뀌어지면서 이 모든 게 A, 포텐셜 A가 다 걸머지고 있어요. 이 포텐셜 A가 뭐냐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량이잖아요. 이게 다 걸머지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 이 아닌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학문이 이 공식이 시작해요. 퀀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라는 학문이. 그게 바로 백큐음이 뭔가를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예, 진짜 먼 길을 왔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면, 바로 아까 이야기했죠. 바로 뭐가 다 걸머지고 있나 하면, U0, E0가 다 걸머지고 있어요. U0, 예, E0. 전자공학, 저 대학 2학년 아직 했는데, 그거 하면서도, 이 숫자, 안도 골잡도 이거 U0, E0, 뭐냐. 근데 나중에 뭐, 박사과정하고 연구소에서 쭉 해보니까, 노상 우리 하는 일이, 투자율, 유전율, 물질의 재고, 뭐 유전체, 도체, 뭐 어쩌고 하는, 뭐, 온갖 이야기들이 그냥 나온 거야. 본질이 뭔데? 간단해요. 예. 백큐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걸 기본으로 해갖고 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물질 시스템은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몇 배가 되고 얼마 되는가. 예를 들면, 물에, 그러니까, 탭을 보세요. 그 탭이 나와 있어요. 공기의 유전율.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의 유전율, 고무의 유전율, 다 온갖 수천 종류 다 측정을 해낸 거야. 근데 그것이 출발은 백큐음에서 시작했다는 거야. 백큐음에서, 그 속성에서, 백큐음에서 그 폴라리제이션, 분극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차지가 공간상으로 불균열하기 시작한 거야. 그 공간상으로 유기되는 차지 덩어리들의 그 불균열 정도가 강속도로 이렇게 물결처럼 전파돼 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빛이에요. 예.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위에 이 에너지 차원으로서 올리면서 텐사, 자, 다시 한번 스칼라, 벡터, 텐사. 이제 이게 무서운 말인지 좀 느낌 옵니까? 4시간 끝나니까. 예.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텐사로서 다 끝내버리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텐사로서 왜 끝날 수가 있느냐? 이게 간단해요. 텐사는 일반 상대성의 이론이 텐사에서 모든 게 4차원 시공 노상 그냥 인문학 하든 자연학 하든 그냥 누구나 하는 게 4차원 시공 이야기 하는데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요. 4차원 시공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시간하고 공간을 분리했다는 건 우리 브레인이 만든 인지 시스템이 만든 유용한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유용하지도 않아요. 지금 너무나 엄청나게 이렇게 방해를 해요. 내가 착각이 전적으로 착각이에요. 시간하고 공간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4차원적인 이야기가 막 폭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볼 수 없지 않냐? 볼 수 있어요. 우리 감속도로 안 움직여도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감속이 한 10,000분의 1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 효과가 안 일어난다고 노상가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주 전체는 4차원밖에 없어요. 4차원 시공밖에 없어요. 따라서 시공. 시간과 공간 아닙니다. 근데 엄밀히 물리에 틀린 말입니다. 시간 있고 공간이 틀린 개념이에요. 그거 없어요. 그게 없고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시공밖에 없어요. 그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 다음 시간에 요번 강의가 미국 갔다 오면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강의를 쭉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때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는데 계속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당연히 속도도 3차원 속도 VX, VY, VG 말고 4차원 속도로 환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속도를 4차원으로 표기해 보면요, 놀랍게도 말 그대로 기절초풍할 일이 생겨요. 속도의 크기 일정해요. 강속밖에 없어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건 강속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박 박사님 가만히 있는데 공간상으로 안 움직이는데 내가 그러면 강속으로 움직이는 무슨 말이야? 자, 공간은 정지되어 있잖아요. 공간으로. 근데 시간으로 움직여요. 왜? 시간하고 공간 같은 거예요. 시간축으로 움직여요. 얼마나? 공간으로 내가 안 움직이면 모든 속도는 시간으로 다 움직여야 돼요. 그럼 시간의 속도는 정확히 강속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게 바로 쌍둥이 파라독스인데 얘를 빨리 움직이면 천천히 늙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시간은 먼저 시간하고 공간 분리된 건 없어요. 시간만 그래서 임의대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쪽으로
시간축이라 합시다. 이쪽 공간축입니다. 네, 공간축입니다. 유일하게 있는 건 이 벡터요. 이 4차원 속도 벡터요. 근데 이 크기는 일정해요. 그게 어디로 가든 일정해요. 자, 그래서 자, 요거 하나 이해하세요. 자, 이게 내가 정지하고 있으면 공간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공간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크기가 이쪽 Y축으로 다 투영되잖아요. 이 크기는 무조건 강속이에요.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존재는 강속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공간으로 내가 빨리, 자동차 타고 100km, 제트기 타고 더 빨리, 그러면 이렇게 점점 눕겠죠. 빨라지면 이쪽이 많아지고 이 성분들이 많아지니까. 이쪽 가죠. 그럼 가장 빨라지는 속도가 강속이죠. 강속이 되면 요걸로 와요. 그러면 시간축으로는 하지 않죠. 무슨 일? 빛은 늙어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강속으로 달리면 모든 그 속도 성분이 공간으로 다 투영됐기 때문에 시간으로 투영된 성분은 제로예요. 시간으로 투영된 성분이 제로란 말은 시간 흘러가지 않아요. 그게 제가 강의에 노상하는 이야기 그 얘기 아닙니까? 공식으로 써볼까요? 그게 뭡니까? 특수상도성 이론의 T는 T0의 1/V-C 자성, M은 M0의 1/V-C 자성. 자, 길이 L은 L0의 1/V-C 자성이잖아. 자, 해볼까요? 강속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강속으로 가면, 자, V가 C로 가주면 이게 1이 되잖아요? 1-1은 제로가 되죠? 그러면 L은 얼마죠? 요 L0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시계 보는 거예요. 그걸 고유 길이라고 해요. 자, 요거 보면 제로다 있죠? T0, L0, M0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길이를 재고 자기가 자기 시계 보는 거예요. 그걸 고유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상대가 보잖아요. 상대가 볼 때는 이 T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L이고. 자, 그러면, 자, 로켓이 가고 있는 거예요. 로켓이 가고 있을 때, 자, 로켓이 이리 가고 있다면 로켓 앞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구에서 내가 보는 거예요. 보는데 잘 따라보세요. 로켓이 강속으로 되면, 로켓이 강속이 되면 이게 1이 되잖아요. 그러면 로켓 앞으로 이 길은 어떻게 되죠? 이 L은 제로가 와요. 강속이 딱 되는 순간 길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 로켓 조종사가 시계를 갖고 있으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은 어떻게 되죠? 자, 이게 V가 C로 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 1이 되잖아요. 그 분모가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분의 어떤 숫자 하면 무한대죠. T가 무한대죠. 내가 보면 시가 어떻게 되죠? 시가 어떻게 되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강속이 가까워지면 영원히 천천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천히는 무슨 말이죠? 스탑해버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어떻게 되죠? 자기 앞에 그 로켓 조종사 앞에 길은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진 길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을 간 적이 없어요. 그게 빛이요. 빛이 본질은, 그거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진짜 위대하잖아요. 우리 일상 삶 속에서 그 실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는 순간 그걸 텐사로서 보지 않기 때문에 분리된 실체로서 그냥 부딪히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걸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4차원 시공 관점에서 보면 관점 본다는 말도 틀려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뭐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거는 유일하게 4차원 벡터, 속도 벡터에서는 강속밖에 없어요. 모든 건 강속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걸 시간과 공간축으로 분해해보면 정지해 있는 존재는 공간축에서 정지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축으로 강속을 다 할당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속도는 강속이에요. 세월의 속도는 강속으로 가요. 정지했을 때. 근데 점점 빨리 움직이는데 가장 빨리 움직이는 존재가 빛이잖아요. 빛이 딱 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4차원 속도 벡터의 성분은 100% 이쪽에 투영돼 버린 거예요. 공간상으로 강속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럼 시간축으로는 제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지 않죠. 빛은 늙어본 적이 없죠. 그걸 이제 수식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가 영원히 천천히 가는 거예요. 스탑해버린 거예요. 길 없는 길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들이 위대하게 저 올라가면 아무것도 공부할 데가 없는 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대칭의 이야기요. 그 이론이 게이지 시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이지 시어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문까지 제가 가본 거예요. 아까 게이지 얘기했죠. 이 미분에 가는 이야기요. 플러스 항목 요거만 달라진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하세요. 같이. 게이지 시어리. 게이지 시어리. 자, 다시 한번 게이지 시어리. 박자세 이 137억 년에 이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게이지 시어리입니다. 게이지 시어리는 대칭에 관한 이야기고 대칭이 붕괴돼서 우주에 4가지 힘이 나왔어요.
이제 그것까지만 여러분 수식으로 다 따라와 주시면 앞으로 한 5년 후가 될지 따라와 주시면 박자세 이 과학 운동은 1단계 한번 점을 찍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